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 지구. 자, 좀 전에 아까 우리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으로 우리나라 토지가 21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여기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인데 이 전문용어로 쓰면 입안을 해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일단 1번 도시관리계획하고 2번 도시관리계획을 좀 아셔야 되는데 1번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우리나라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 21가지 명칭 중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요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용도 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지역 위에다가 지구라는 거를 덮어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일단 거기 용도지구 이름 좀 보세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일단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건물을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된다가 최고 한도를 정하는 것도 있고 위에 최저한도도 있습니까? 높이를 정하는데 너무 낮게 지으면 안 된다가 최저한도고 너무 높이 지으면 안 된다가 최고고도지구예요. 여기 우리 그 테란로 일부 지역은 최저고도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게 지으면 안 돼요. 여기 삼성동 이런데 그 지하철역 근처가 최저고도지구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가 주변 건물이 막 30층, 20층짜리 건물인데 어떤 놈이 2층짜리 건물만 딱 진 거예요. 그럼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쏙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높이를 정하는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지역 위에 이런 고도지구라는 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세요.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데 우리 재래시장 불나면 거기 그 소화의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도 좁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존의 옛날 재래시장 같은데 그럼 이런 데는 방화지구라는 걸 정해서 방화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땅이 아까 우리 용도지역상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이다. 우리 보통 일반 상업지역 이런 데에 이런 지역에 아니면 뭐 근린 상업지역에 재래시장 생길 수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에 재래시장들이 건물들이 막 있는데 여기다가 화재를 특별히 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화지구라는 거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단 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땅이 있으면 땅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지역부터.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는 땅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똑같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가 들어가 있으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에 대한 규제가 더 들어가. 근데 여기는 방화지구가 없는 지역입니까? 이렇게 행정청이 선별을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방화지구를 씌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정합니까? 안 정할 수 있죠. 네, 방화지구가 여기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잘. 최근에 있는 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건축법에 따라.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방화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다 방화지구 별도로 씌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여기서는 방화지구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방화지구가 있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상 방화지구가 없는 데가 좋겠어요? 네, 없는 게 좋겠죠. 규제가 있으면 다 돈이에요. 돈. 우리가 규제는 결국 실무하면 이걸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규제가 생기면 건축비가 막 높아지고 또 어떤 행위 자체에서 돈을 더 못 벌죠. 규제가 더 많이 있으니까. 고도지구도 보세요. 그것도 만약에 고도지구 30m. 우리 김포공항 근처에는 이 공항 거리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30m다. 공항 근처에서 200m 직선거리는 30m 밑으로만 지라는 거예요. 비행기 이제 착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고도지구에서 200m가 딱 30m니까 거기 200m 벗어나면 60m 고도지구 이렇게. 그럼 그 거리 한 끗 차이로 또 차이가 있겠죠. 길 하나 사이로 여기서는 30m만 줘야 되고 여기서는 그 60m 고도지구 규제가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이런 그런 그 궤도가 있으니까 동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높이 유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길 하나 차이로 하나가 똑같은 고도지구인데도 높이가 다르게 돼 있으면 그거 다 금전적인 그런 손실과 어떤 이익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게 그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도지구도 종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1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좀 어렵는데 지금 이걸 좀 외우기는 어려워요. 또 이제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제 경미가
고시를 보고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좀 이상한 말로 막 외울 건데 일단 용도 지역이나 일단 21종류나 일단 이름이나 이거는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일단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용도 지역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한 필지에 용도 이름은 하나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거 개념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용도 지역은 아까 21종류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정청이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쓸 건가를 꼭 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여기는 농림적으로 쓸 건지 옆에를 자연녹지로 쓸 건지 준주거지로 쓸 건지를 이렇게 명칭을 하나를 딱 골라서 한 필지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 행정청이.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완화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지구. 용도 지구를 10종류 이름을 골라서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거 말고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사실은 이제 이 6번까지 용도 구역인데 여기 보시면 거기 하나 더 볼까요? 거기 그 23페이지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이거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러면 걔네들은 끝에 가다 뭐로 끝납니까? 용도 구역으로 끝나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걸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용도 구역은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에 4종류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는 6번에 써 있어요. 근데 2번, 6번 우리 합쳐가지고 용도 구역이라고 하시면 돼요. 용도 구역, 입지, 규제, 최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용어가 막 나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 그냥 쉬운 것부터 일단 보세요. 아까 우리 용도 지구도 그냥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같은 10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용도 지역 이름은 꼭 외우셔야 돼요. 21종류는. 이거는 무조건 오늘 외우고 집에 가셔야 돼요. 이따 제가 갈 때 물어봐가지고 못 외우시면 제가 못 가게 할게요 집에. 다 외우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일근류 전일준 씨가 보생 잘한 약을 헤매기려고 만든 개가 보생개, 농림 자연 뒤에 따로 있었죠. 주거지역은 6개가 따로 있었고. 근데 문제는 용도 구역도 이 보세요. 우리 서울시 외곽 쪽에 개발 제한 구역 묶여 있죠. 네, 개발 제한 구역 묶이면 개발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녹지라고 그랬었어요. 개발할 수 있었는데 여기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 행정청이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 버렸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더 센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성격이 더 센 거예요? 이게 더 센 거예요. 이 파란색 개발 제한 구역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이 개발할 수 있다. 아니면 자연 녹지 지역 말고 준주거 지역 해도 좋습니다.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이면 아까 우리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상업 기능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다. 예, 개발할 수 있어요.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 저 양재동 영곡동 같은데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묶여 있는데 거기 보면 다 2층짜리로 거기가 영곡동이 맞나? 제가 갑자기 헷갈려 버리네. 그 양재동 거기 좀 내려가면 거기 영곡동인가요, 여기가? 아닌가? 처음 듣는데요. 어쨌든 여기 강남에 여기 그 외곽 쪽에 가 보면 이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서울시 외곽 쪽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그린벨트라고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기 동탄이 왜 생긴 건지 아세요? 동탄이 서울시 외곽 쪽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거기 개발 못하니까 건너 뛰어가지고 동탄 생긴 거예요. 동탄 생긴 게 그거예요, 이유가. 그 동탄까지 그 KTX 뭐 논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탄이 서울시 외곽 쪽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면 안 생겼을 거라고요. 서울시 외곽 쪽을 그냥 개발해 버리고 말지. 서울시는 더 집을 줘야 됩니까? 집 안 줘도 됩니까? 집을 더 줘야죠. 서울시가 주택 수는 많은데 주택의 질이 낮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저기 TV 보면요, 주택의 보급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구 수하고 주택 수를 비교해서 뭐 100%가 달성 이러지 않습니까?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서울시 가구 수하고 주택 수하고 거의 100%가 된다 그러면 1대1이니까 주택 지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현실은 그런 통계는 다 엉터리 통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통계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택의 질을 보세요. 질. 아까 홍은동 9-4%로 그 집도 한가구라니까요. 근데 거기 사람이 못 산다니까요. 거기 화장실도 푸세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통계 잡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가구로 보는 거예요. 그 가구수 주택 맞으니까. 근데 그런 집은 살 수가 없는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시에 그런 집들이 한 60%, 한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주거의 그 어떤 서비스 수준하고 안 맞는 집들.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집값이 비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이제 행정당국이 알고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져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해서 새 집을 지어주면 새 집이 막 생기면 야 우리 결혼 빨리빨리 좀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새 집이 나왔는데 전세값이 이렇게 싸게 나왔으면 이 기회에 빨리 저 전세 얻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으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해서 뭐 미분양 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전세값이든 뭐든 간에 미분양보다는 세를 넣는 게 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서울시 외곽 지역에 이런 개발 제한구역이 묶여 있으면 준주거 지역이나 자연독지 같은 용도지라도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개발 등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용도 지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면 개발 성격이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다가 다시 또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군부대 근처에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환경보전 목적도 있고 국방 목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구역 말고 도시에 이런 것도 있네요. 자연공원구역. 그거는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같은 걸 즐기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어요. 산지? 그 산이란 얘기네. 산. 그 도시민들이 등산하는 산 있잖아요. 도봉산 이런 데 있죠. 관악산 이런 데 가보면 그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산에 그 음식점 같은 거 차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가면 산 같은 데 가면 있고,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저 영종도 공항 옆에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것도 시가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가지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신축을 못하게 시가화를 금지시키는 데가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알아두세요. 영종도. 영종도 이렇게 있으면 3분의 2가 이 공항이에요. 여기 3분의 1은 하늘도시 같은 거로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그 아파트 단지. 그 나머지 여기가 이게 그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게 언제 했냐면 우리 2002년도 했어요. 2002년도면 월드컵 할 때죠? 9월 달에 했어요. 이거. 그때 시가와를 지정을 했고 기간을 이거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잘 보시면 문장 내에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시가와는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은 기간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한 번 정하면 그 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상태에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고 또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제해 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발제한 굉장히 강력한 거죠. 시가와도 강력한 규제인데 얘는 기간이 있으니까 끝나는 기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납니까? 2002년 했으니까 또 15 더하면 2017년 9월, 만약에 9월 이게 말일날 했다 그러면 또 9월 말일날 시가와가 이제 그 기간 말일되고 나서 10월달 날짜가 바뀌면 해제가 되겠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까지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16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 한다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맞죠? 2015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달, 12월달 열심히 이제 용어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그 좌우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할 때 1차는 민법, 2차는 공법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다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법하고 민법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지 마시고 늘도 한번 당해봐래가지고 한번 한 2달 동안 그냥 학원 분위기를 쫙 익히는 거예요. 2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적응 기간이죠. 일단 학원에 적응하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 좀 하시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50분 수업은 넘기지 않고 그냥 45분 정도 되면 제가 이렇게 끊고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 하시니까
너무 진료가 옛날엔 막 1시간 반씩 수업하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용도 구역이니까 여기 뭐 이 바닷가 가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가 양식장에 공통적으로 끝날 때 구역이란 말로 끝나죠. 이게 구역 이런 거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 근데 입지 규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총 여기까지 합치면 5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공법에는 보세요.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땅에다가 정해. 근데 정하는 방법은 도시관리계획 중에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지구도 지정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행정청이 오늘 공무원들이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아는 사람끼리 대화예요. 행정청한테 오늘 그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이 할 거 아닙니까? 행정청 중에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게 특광시군이 한다고 주로 이렇게. 나중에 배우실 건데 특별시, 광역시장님, 도지사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이따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여기 도시관리계획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겠죠. 실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서울특별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특별시장님이 실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는 공무원이 하고 그게 나중에 확정되는 게 서울시장님 이름으로 확정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오늘 오전에 뭐 했니? 이렇게 밥 먹으러 가시는데 나 오늘 도시관리계획 1번 결정했어. 그럼 1번 결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용도 지역했니? 지구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1번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용도 지역을 정하셨습니까? 용도 지구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서울시에 무슨 뭐 서울시의 뭐 종로구에 무슨 동의 용도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그 땅 주인들은 좋겠네 이렇게.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겠네.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물어.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어? 그럼 2번 도시관리 결정했으면 요 4개 중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땅에 개발 제한 구역을 새로 정했냐? 땅 주인들은 슬프겠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용어를 파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했는데 3번이 뭐 한 거예요?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아까 홍은동 같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금근 겁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죠. 한번 금 거저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 땅에 도시관리 결정 3번 들어와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고 물어보면 근데 이제 그 땅이 빨리 이렇게 수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수용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수용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바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홍은동 땅이 그 서대문구 홍은동인데 그 옛날에 거기가 그 사실 이게 방치되냐면 돈이 없어 그래 돈이. 이 상권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바로 수용이 되는데 근데 돈이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돈을 빼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돈을 이렇게 빼서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더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행정청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돈이 그쪽으로 간 게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물난리가 나면 그 산사태 예방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안 했으면 이제 진작 수용돼 가지고 제가 아파트 딱질 가지고 서울시에 거기 장지지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괜히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제 책임이잖아. 이걸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해결해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샀잖냐 알아보고. 이거 제가 다 알고 산 거잖아. 이거를 잘못하면 묶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산 거라고요. 자기 책임화해. 항상 투자는 자기 책임화해야 되고 해결 자기 책임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좀 안 되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워낙 그래서 빨간 티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죠? 빨간 티 하나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는데도 다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자기 책임이고 항상 내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똑같은 설명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붙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안 붙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재수 없이 처음부터 그죠? 다 붙으실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용어를 한번 좀 미리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볼 거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 좀 한번 좀 볼까요? 아까 거기 18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게 빠졌는데 아까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이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법률 한 10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보인 거냐면 국토에 대해서 규제,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좀 세 가지 계획을 배웠어요. 그 세 가지 계획이 아까 우리 배웠던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이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기본계획 같은 거 각자 도시에 수립하고, 이 장기 발전 방향,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을 규제하는 이 도시 관리 계획을 지금까지 제가 개략적으로 6가지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다 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라고요. 1번부터 5, 6번까지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은 잘 보세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그러면 땅 주인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1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 지역이 들어왔어요. 자, 용도 지역으로 내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2종 일반 주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 30층으로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약간 18층 이하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우리 배웠으니까 알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몇 층까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면 관청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네, 땅 주인이 여기다 뭘 아파트 같은 걸 짓고 싶은데, 아니면 건설업자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가 무슨 행위를 하고 싶은데 상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트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관청한테 가서 보세요. 이제 이용이에요. 이용. 이용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교재 그림 보세요. 그 18페이지 보시면 후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왜 선계획이고 왜 후개발일까요? 행정청이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계획을 지켜서 개발해라. 그래서 이게 후개발이라고요. 후개발인데 그 개발행위 허가에다가는 민간이라고 했어요. 민간. 자, 민간이고 그 맨 밑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에다가는 공공이라고 했어요. 민간이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는 거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것들은 공공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사업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아까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상가를 짓고 싶다, 아파트를 짓고 싶다 이러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우리 땅 주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계획에, 여기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에서 용도 지역에 맞는지,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인데 내가 2종 일반 주거지역만 확인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민간이 개발행위 할 때는 관청한테 와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허가가 나오면 이런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간 개발행위 말고 뭐도 있냐면 공적 개발행위 있다. 공적. 공공이 개발하는 공적 개발행위 있다.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게 아까 우리 기반시설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거 만드는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공적 개발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적, 국가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행정청이 나서서 도로를 만들어준다. 아까 우리 홍은동 9-485 같이 이렇게. 그럼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홍은동 9-485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게 홍은동 9-485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거졌어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기가 9-485인데 여기 이 앞에는 사실은 이게 저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 있고 이 앞에 이게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홍은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이제 개천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고, 개천 옆에 바로 땅입니다. 이거 사실 좀 위험하죠. 비가 많이 오를 때는. 그 여기가 이제 기존의 도로예요. 도로. 도로가 협소하죠. 도로를 좀 뭐 한다는 거야? 확장한다는 거. 이렇게 확장하면. 그럼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 이렇게 잘리더라도 이 전체 땅을 다 수용을 해줍니다. 어차피 자투리 땅이 되니까 다 수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땅에는 지금 이런 개인적으로 민간이, 저 같은 민간이, 이 땅 주인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되면 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건물 짓겠다 하고 허가 안 나온다고요. 왜? 여기 공적인 무슨 사업 할 거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 공적인 행정청이 수용을 해간다. 수용을 해간다는 건 소유권을 강제로 뺀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면 수용을 당하면서 땅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네,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 이렇게. 그럼 여기 주택 같은 게 있을 때는 입주권이라는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딘지는 몰라요. 서울시가 이렇게 아파트를 서울시 전역에다 막 짓잖아요. 이렇게. 여기 내곡지구 이런 데서 그런 거예요. 내곡지구라든가 세곡지구도 이런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니고. 근데 장지지구 아파트는 다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기 뭐 구로에 천왕지구 아파트도 있고 이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서울에 주로 이렇게 남부권으로 이런 거 많이 진다고요. 근데 얘가 천왕지구보다는 뭐가 좋아요? 예, 장지구가 좋죠. 아파트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이렇게 시세 올라가는 건 훨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지지구는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경쟁률이 막 10대 1 막 이랬었어요. 그때. 천왕지구는 미달라고. 예. 이 아파트는 일단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좀 나오는 거네요. 홍은동이 딱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안 되신다. 근데 이런 금이 안 거져 있으면 개발행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할 수 있죠. 이런 시설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금이 없다.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정상적인 토지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이 잘 맞는지만 확인을 하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존에 제가 이 폐가인 주택을 철거하고 3층짜리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원룸을 줘가지고선 분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전세 같은 거 놓으라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선계획을 배우고 후 개발행위를 배웁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는 민간이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공적인 개발행위 할 때는 도로 만들 때는 이런 공적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사업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에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부담구역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옆에. 자, 선계획 후개발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파트가 토지거래.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나 더 있는데요. 토지거래 규제 파트. 아까 우리 세종시나 평창 같은 데서는 개발 발표가 났으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막 생긴다. 토지가 막 단기간에 가격이 막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이제 단기간에 토지를 사고 팔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는 구역을 정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여기 끝에 구역으로 끝났어요? 끝났죠? 자, 요거 아까 용도 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입지 규제입니까? 얘만 용도 구역이에요. 이 5가지만 용도 구역이니까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지만 얘는 용도 구역이 아니라 이건 그냥 구역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데 구별의 실익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는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2번 도시관리 결정을 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이 새로 지정도 되는 거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는 용도구역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용도구역도 있고 이런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구역이죠. 용도구역은 아니라고요.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느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제 가방 싸서 집에 가시게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좀 중요한 용어들을 좀 설명을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거기 18페이지부터 오늘 복습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다 본 거예요. 국토계획법의 틀을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계획 같은 거 막 배우고 이제 후개발 이게 후개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하고 이런 공적인 사업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거래 규제하는 거 이렇게 국토계획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21가지 명칭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 행정청이 누군지도 잘 봐주셔야 돼요. 행정청. 그다음에 도시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